안녕하세요. 뿌리 한자의 최신영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손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 손을 어떻게 글자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자, 아주 옛날 한자의 초창기 때는 손을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처럼 그려서 사용을 했었어요. 이게 손에 바로 이런 뼈대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을 건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부드러워진 모양으로 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붓을 사용하게 되면서 직선화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붓으로 쓰기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 편하도록 직선화 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 손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붓수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되고 변형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종전에 썼던 그대로 사용을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변형되기도 했어요. 붓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한자에 멋을 내기 시작한 건데요. 붓을 세우는 작업이 비로소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붓을 세우는 작업이 시작되다가 나중에 제방변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보셨던 이런 모양으로 또 바뀌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 뭐 비평할 비라든가 아니면 뭐 잡을 파자라든가 아니면 뭐 안을 포자 뭐 이게 들어간 이 제방변이 들어간 글자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뭐 이 강의 이후에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글자들 속에 이 손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손을 나타내는 글자, 손시자. 네, 이것도 이 손의 모습에서 이 가장 긴 가운데 손가락의 모습을 강조해서 여기 삐침으로 처리를 해 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더라도 모두 이게 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글자들을 봤고요. 그럼 손이 이것뿐이냐? 그렇지 않아요. 손은 정말 쓰임새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옛날부터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도 손을 나타냈어요. 이게 어떻게 손이지? 이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서 이렇게 뻗고 있는 그런 손 모양을 나타냈는데 손가락을 간략하게 쓰다 보니까 세 개만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면 네, 많이 보셨던 글자들이실 거예요. 이렇게도 이게 변형이 됐고요. 또 돼지머리 개라고 하는 이렇게도 변형이 되고 또 이렇게도 변형이 됐습니다. 요거의 이름은 이렇게 얘 혼자 사용할 때는 또 우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이것들 이 세 가지 모두 결국 요 한 글자, 이 옛날 글자에서 변형이 된 거예요. 요게 다 같은 글자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같아? 다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변형된 거, 또 여기에서 이 모양으로도 변형됐죠? 많이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서 또 이렇게도 변형이 됐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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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세 개는 모두 손을 의미한다는 거. 그럼 이것들이 어느 글자 속에서 손을 나타내고 있을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버두자, 그리고 돌이킬 반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 글자들 하나하나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일단 어느 글자가 있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임금 군자에 여기 손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붓필자, 부필자에서도 이 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있을 유, 그 다음에 왼좌 오른 우,
뭐 이런 거에도 얘가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이 글자들 속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알면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손을 의미한다는 거. 그러면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서 내민 손이었는데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한 손도 있을까요? 이런 모양? 네, 옛날에 이 글자가 있었어요. 이게 왼손을 의미하는 글자였는데 그러면은 요거처럼 요게 요거처럼 변한 것처럼 요것도 있을까요? 아, 근데 이거는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있을까요? 네, 이거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있는데 다만 이것은 사람의 손을 나타내지는 않고 호랑이 같은 짐승의 손을 나타낼 때 아주 가끔 쓰여요.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오른손과 왼손을 지금 배웠는데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나란히 쓴 옛날 글자도 있었나요? 왼손과 오른손. 네, 이게 있었어요.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요게 지금은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두 손으로 들다 해가지고 들 공자예요. 맞들 공자. 그래서 요게 들어간 글자는 어떤 게 있느냐면 네, 뭐죠 여러분? 그렇죠. 병사 병자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책 전자. 예, 이런 데에서 이 두 손으로 들다라는 요 글자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손으로 위를 향해서 들고 있는 이 들공자를 배웠는데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향해 이렇게 뻗고 있는 그런 손도 있나요? 죄송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뻗고 있는 손도 있나요? 네,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손가락을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밑을 향해서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 두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썼었는데 이것을 지금은 이렇게 변형해서요. 네, 깍질길 국이라고 하는 요 글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얘는 어떤 한자 속에서 볼 수가 있느냐? 너무나 유명한 글자죠? 네, 배울학자. 여기에 두 손이 표현되어 있고 두 손 사이에 무언가가 있네요. 이게 사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책을 의미하고 있어요. 두 손에 책을 들고 누가 공부해요? 아들. 그래서 이게 배울학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글자들을 또 다음에 차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손 배웠고 왼손 배웠고 또 위를 향해서 들고 있는 손 배우고 왼쪽을 향해 내밀고 있는 손도 배워봤어요. 그러면은 밑을 향해서 이렇게 밑을 향해 있는 그런 한 손, 두 손 말고 한 손도 있나요? 네, 한 손도 있는데요. 일단 필요 없는 거는 제가 지워볼게요. 너무 칠판이 좁아서 이렇게 자꾸 지워가면서 해야 되는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한 손. 옛날에는 이렇게 손을 아래를 향해서 내밀고 있는 한 손을 이렇게 나타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변형이 또 되죠.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도 사용하지만 이게 또 이거랑 같은 글자예요. 네,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손톱조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거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써요. 손톱조자. 네, 요거랑 이 글자 많이 다르지 않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고 또 이렇게 변하고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원래 사용했던 옛날 글자가 뭔지만 알면 지금 사용하는 글자들이 왜 그렇게 변형이 돼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은 얘가 들어가는 한자는 지금 무엇이 있나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살면서 아주 중요한 거, 사랑의 자, 사랑의 자. 대표적으로 이런 글자에 얘가 들어가고, 또 이거는 뜻은 좋지 않지만 또 중요한 글자, 다툴 쟁자. 그때도 이 손을 나타내는 손톱 조자가 얘를 이 글자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또 우자, 그 다음에 돼지머리 개자, 그리고 있을 유자에 들어가는 이 글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을 나타내는 손톱 조자, 그리고 깍지낄 국자, 두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 들공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한자 안에서 손을 의미하는 그런 부수로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들의 뜻이 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 또 우자부터 이 또가 들어가는 한자가 무엇이 있는지, 그 한자들이 그 의미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손을 의미하는 글자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